객관적 기준을 일관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박석준입니다. 자, 여러분 도약을 개강합니다. 도약은 시작에서 배웠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었던 지문들, 그 다음 사설까지 얹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일관된 풀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작과 객관적 기준 자체에서 배웠었던 논리성 그대로만 설명할 거고요. 다른 걸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문학에서 세운 기준, 그리고 객관적 기준 시작에서 배웠었던 실전적 풀이법을 도약 그대로 갈 거고요. 고난도 문제 자체의 포인트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드릴게요. 자, 중요한 건 오답률이 높은 것들, 고난도들만 할 거고요. 초반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시 이론들을 잡아드릴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갈수록 다시 익숙해지고 제가 일관되게 풀이를 하면 풀이법이 똑같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알겠죠? 강의하는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해설하는 시간도 줄어들 거예요. 자, 중요한 건 결국은 뭐냐? 어떤 방식으로 가르칠 거냐인데 책을 두 개로 나눠놨습니다. 시가편과 소설편으로 나눠놨고 시가편은 현대시와 고전시가로 나눴고 그 다음 한 번 더 수필까지. 자, 제가 수필 자체는 작년에 파이널 때만 수업을 했는데 올해는 수필이 좀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필을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20년도 6월 평가원부터 변하지 않는 수필의 기존적인 출제호도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죠? 26년 수능까지 나왔던 출제호도 자체를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가장 중요한 건 시가문학에서 기준 자체를 잡는 건 연습, 그 다음 수필에서도 변하지 않는 출제호도 객관적 기준 시작에서 보여드렸던 걸 똑같이 동일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소설은 현대소설과 고전소설을 나눠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소설이 갖고 있는 출제 의도는 인물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고전소설의 출제 의도는 트렌드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 자체를 제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약에 대한 포인트는 단순히 있는 기출을 그대로 쭉 해드리는 게 아니라 26년 6구 수능에 나왔던 출제 의도 자체가 동일한 작품들에 대한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이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비해야 될을 보여드릴 거고 제가 수능에서 출제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 자체를 설명했던 걸 그대로 한 번 더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일관되게 똑같이 푸는 것에다가 어떻게 하면 기출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힘을 드릴게요. 그 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알겠죠? 자, 현대시가 갖고 있는 특징은 가장 중요한 건 표현 방식을 보기를 토대로 주제까지 끌고 가는 것이고 그 주제를 구체적이냐 추상적으로 나누는 것, 그 다음 회복과 유지를 비교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험 패턴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고전 시간은 자연과 속세 속에서 갈등을 겪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별 자체의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수필은 말씀드렸지만 고난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출제도 자체를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며 현대소설은 인물 간의 관계가 변할 것이다. 고전소설은 장르적 특징의 예외적인 특징 자체를 제시한다. 알겠죠? 장르적 특징의 예외적 특징 자체를 중요하기 때문에 트렌드 안에서 움직이면 문제 풀이가 쉬워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교재 및 강의의 특징은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에서 정립한 걸 그대로 고난도로 엮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핵심 개념을 짧게 계속 잡아드릴 거니까 초반에는 강의 시간이 길어도 조금만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제가 신세계를 보여드릴게요. 평가원은 문제와 선택지를 구성할 때 이런 시야로 하는구나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만 잘 복습해 주시면 배웠던 것들을 왜 제가 시작과 객관적 기준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는지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게 핵심입니다. 오메가, 그 다음 전국 단위 실전 모의고사에서 엄선한 19지문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오메가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약에서 평가원 기출뿐만 아니라 사설,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설 지문까지 동일한 패턴 자체와 동일한 문제 출제 의도 자체를 도와드릴 거니까 패턴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도구들을 어떻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게임이기 때문에 좋은 사설 문제를 토대로 알겠죠? 제가 적용하는 연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됐죠? 해서 도약은 평가원 기출뿐만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까지 연결해서 수업해드릴 겁니다. 됐죠? 그 다음 보기와 동일한 해설지고요. 제 해설이 그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복습하실 때 유의미할 겁니다. 자, 도약 객관적 기준을 병행하십시오. 똑같이
시작과 객관적 기준 시작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중의 주간지들은 단순히 해설지만 넣겠지만 저는 직접적으로 제가 영상까지 해설을 다 하는 건 인강 런칭할 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했고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알겠죠? 누구보다 빠르게 강의 업로드하고 누구보다 강의를 정확하게 업로드합니다. 걱정 마시고요.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배웠던 기출 말고 또 다른 기출들을 저의 시야를 통해서 배우십시오. 어떻게 정확하게 기출을 분석하는지를 아셔야 나중에 사설을 봤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 객관적 기준 엔젤을 출시할 건데요. 말씀드렸지만 앞부분에 제가 오메가 모의고사와 전국대단위 실전 모의고사 메가스터디에서 주최하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을 저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기준 엔젤을 제가 사용할 때 중요한 건 오메가 모의고사와 전국대단위 모의고사를 가지고 할 건데 여기선 제가 어떻게 수업할 거냐? 올바른 기출을 토대로 접근했을 때 사설을 보는 눈을 길러드릴 것이고 중요한 건 좋은 문제와 좋지 않은 문제, 즉 사설틱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설명드릴 겁니다. 그때 중요한 건 기출이 베이스가 돼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기출 베이스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추후에 제가 객관적 기준 엔젤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문학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기준을 찾는 겁니다. 내가 문학을 풀 때 여전히 흔들리고 단순 감으로 치는 거. 그 다음 요즘은 문학이 어렵게 나오죠? 왜냐하면 독서를 어렵게 못 내기 때문에. 그러면 고난도의 문학을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풀고 있는지에 대한 감이 확실히 서지 않는 분들, 통합적 관점이 부족하신 분들, 범주화를 모르시는 분들, 문학 자체가 흔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감은 흔들리지만 객관적 기준은 남습니다. 무조건 판단 기준 흔들리지 않게 도와드릴 것이고 여기에다가 EBS 수능 특강 공부하십시오. EBS 수능 특강 제가 AI 영상으로 다 기억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EBS 수능 특강을 통해서 작품 정리가 된 상태에서 객관적 기준까지 뽑는 연습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문학 작품이 출제됐다. EBS에 있는 문학 작품이 출제됐다. 지문 안 보고 푸는 겁니다. 왜? 스토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보기와 선택지 범주까지만 잡아낼 줄 알면 지문을 보지 않아도 정답을 한 방에 후루룩 풀 수 있는 힘 자체가 생깁니다. 마지막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 다음 EBS가 연계가 되지 않은 낯선 작품이 나오는 게 무섭습니까? 괜찮습니다. 무조건 수능은 객관적 기준 안에서 문제를 다 출제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준만 잡을 수 있으면 무조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강의는 현대시, 고전시가 수필, 그 다음 소설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올라갈 겁니다. 수업을 일관되게 할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관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각 영역별로 초반 수업을 다 넣어드릴 거예요. 알겠죠? 넣어드린 다음에 쭉쭉쭉 일주 단위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하나씩 배워보십시오. 제가 무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고생 많았습니다.